아빠가 읽어주는 이야기, 카란칼 이야기. 어느 바닷가 마을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정성껏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답답해서 마법사에게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마법사는 1년만 기다리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마법사의 말대로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키가 한 뼘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아기였습니다. 부부는 아기에게 카란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을 기울여 키웠습니다. 그런데 카란칼은 먹을 것만 눈에 띄면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먹보였습니다. 카란칼 때문에 도무지 집안에는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근데 먹지 조심. 이웃 사람들은 카란칼 때문에 집안이 망할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카란칼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끼 80의 쌀로 지은 밥에다가 20근이나 나가는 고기와 생선을 먹어 치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란칼은 힘이 무척 셌습니다.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그 마을에서 카란칼보다 힘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날이 갈수록 가난해졌습니다. 끝내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돈 한 푼 남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큰 걱정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큰일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식구 모두 굶어 죽고 말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동안 고민한 끝에 카란칼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카란칼을 불러 말했습니다. 카란칼, 너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집을 나가 혼자 살도록 해라. 카란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내가 집에 남아있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게 된단다. 제발 집을 나가거라. 그렇다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칼 한 자루만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는 꼬박 이틀을 걸려 어른 키만한 칼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란칼은 칼을 등에 지고 쓸쓸히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온 카란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란칼은 길을 따라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걷다 보니 숲이 나왔습니다. 카란칼은 그 숲에서 부그톤 파라산을 만났습니다. 부그톤 파라산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카란칼이 부그톤 파라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글쎄, 어디로 갈지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좋아. 그럼 떠나기 전에 누가 더 힘이 센지 씨름을 해보자. 지는 사람이 이 칼을 메고 가는 거야. 카란칼의 말에 부근톤 파라산이 자신 있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밀고 당기다가 부그톤 파라산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약속대로 부그톤 파라산은 칼을 쥐고 가게 되었습니다. 카란칼과 부그톤 파라산은 얼마쯤 걷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치코드 보라였는데 사탕수수를 으깰 때 쓰는 무거운 철통을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는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카라카는 치코드 보라에게 씨름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치코드 보라는 스직 웃더니 옆에 있던 큰 나무를 통째로 잡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로 손으로 비틀더니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카란칼이 말했습니다. 제법 힘이 세군. 하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을걸. 카란칼과 치코드보라의 씨름이 시작했습니다. 쩌렁쩌렁 땅이 울리고 우르르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치코드보라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카란칼이 넘어진 치코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치코드보라, 내가 졌으니 이 칼을 메고 가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나절을 걸어가자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그 산 꼭대기에서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마카부 할분 도구인데 산을 뒤집어 엎을 만큼 힘이 셌습니다. 카란칼은 마카부 할분 도구에게도 씨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카부 할분 도구는 손으로 언덕을 밀어젖히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나는 언덕을 밀어젖힐 만큼 힘이 세다. 하지만 나는 언덕이 아니야. 쓰러지지 않게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카란칼은 자신있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카란카는 단숨에 마카부 할분 도구를 넘겨버렸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숲길을 걷기만 할 뿐이었지요. 모두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깊은 숲속에서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카란카는 부구톤 파라산을 불러 말했습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서 마을이 있는지 잘 살펴봐. 부구톤 파라산은 높다란 나무에 올라가 멀리까지 살펴보고 내려왔습니다. 숲 저편에 집이 한 채 보여. 잘됐다.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자. 네 사람은 그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배도 부르니 사냥을 하러 가자.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카란카는 부구톤 파르산을 남겨두고 나머지 두 사람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혼자 집에 남은 부구톤 파르산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쿵쿵 땅이 울리더니 어마어마하게 한 큰 거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난다. 그놈을 잡아먹어야지. 거인이 부구톤 파르산을 잡으러 다가왔습니다. 부구톤 파르산은 용감히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손쓸 겨를이 없이 거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부구톤 파르산을 기둥에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은 뒤에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던 세 사람이 돌아 부구톤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다음날 카란카란 코드브라에게 부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두 사람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드브라도 거인에게 저 기둥에 묶였습니다. 마카부 할분 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거인과 한번 써봐야겠어. 카란카란 머리를 한 올 남기지 않고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집에 남아 거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지요. 드디어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카란카의 머리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런 머리는 처음 보는군. 아주 멋있어. 내 머리도 그렇게 깎아줄 수 있겠어? 머리를 이렇게 깎으려면 아주 힘이 들 텐데. 카란카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상관없어. 어서 깎아줘. 거인은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 기둥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해. 거인은 카란칼이 시킨 대로 기둥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카란칼은 거인을 밧줄로 꼭꼭 묶었습니다. 아니 왜 묶는 거야? 머리를 깎으려면 몸을 묶어야 하거든. 거인은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인을 묶은 뒤 카란칼은 거인의 몸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아니 내 몸에 왜 기름칠을 하는 거야? 머리를 잘 깎으려면 기름칠을 해야 해. 거인은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카란칼은 성냥불을 켰습니다. 머리를 깎는데 성냥불을 왜 켜는 거야? 카란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거인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름을 바른 거인의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인이 죽고 난 뒤 네 사람은 그 집에 눌러 살았습니다. 어느 날 네 사람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나라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없애주는 사람을 공주의 신랑감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곧 그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널 배가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헤엄을 쳐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사람은 3주일 동안이나 헤엄을 친 끝에 겨우 자그마한 섬에 닿았습니다. 카란칼은 그 섬을 칼로 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섬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바람처럼 빠르게 이웃나라로 가 닿았습니다. 그 섬은 커다란 물고기였던 곳입니다. 네 사람은 곧장 그 나라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바위를 없애겠습니다. 좋아,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왕은 네 사람을 바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위를 없앨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바위 근처에 벌써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맨 먼저 부구톤 파라산이 나섰습니다. 부구톤 파라산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쓰며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치코드보로가 나섰습니다. 치코드보로도 바위를 몇 발자국밖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마카부 할분 도구는 저 멀리까지 바위를 옮겼지만 아주 치워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란칼이 나섰습니다. 카란칼은 밧줄로 바위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바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왔습니다. 카란칼은 재빨리 밧줄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커다란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빙빙 돌았습니다. 바위가 돌자 카란칼은 밧줄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바위는 하늘을 싱싱 날아 까마득하게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이 기뻐하며 카란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힘이야. 약속대로 자네를 내 사위로 삼겠네. 하지만 카란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닙니다. 저 대신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왕은 카란칼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구톤 파라산이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나머지 세 사람도 궁궐에서 부구톤 파라산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에서 편지가 날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바닷가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물고기가 풍기는 지독한 냄새가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 바닷속으로 밀어넣으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힘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물고기를 바닷속에 넣어준다면 공주를 아내로 삼도록 해주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사람은 부구톤 파라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왕은 세 사람을 데리고 물고기가 있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는 집채만한 물고기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코드보라가 물고기를 힘껏 밀었습니다. 마카브 할분도구도 물고기를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바닷속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란칼은 그다지 힘도 들이지 않고 물고기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카란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딸과 결혼해주게. 하지만 카란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대신 제 친구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왕은 카란칼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치코드보라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카란칼을 비롯한 내 장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축하 편지가 매일 날아들었고 결혼을 하자고 조르는 처녀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란칼과 마카브 할분도구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 채비를 하는데 어떤 나라의 왕이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졌소. 이 바위를 치워준다면 내 막내딸과 결혼하게 해주겠소. 두 사람은 곧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카란칼이 밧줄을 써서 멀리 날려보던 것과 똑같은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마카브 할분도구는 바위를 보고는 고개를 설레설게 흔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바위를 치울 수 없겠는걸. 카란칼, 자네가 해보게. 카란칼은 밧줄을 써서 바위를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카란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딸과 결혼해주게. 하지만 카란칼은 이번에도 마카브 할분도구를 자기 대신 장가를 들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카란칼은 장가든 새 친구의 집을 돌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얼마 뒤 부구톤 파라산이 사는 나라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구톤 파라산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쯤 지나 치코드보라와 마카브 할분도구도 왕이 되었습니다. 카란칼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찾아가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새 친구는 카란칼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카란칼이 집으로 돌아오자 부모님 몹시 기뻤습니다. 카란칼이 돈을 아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밥을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답니다. 끝.